빠르게 달려가는 각박한 삶 속 순수한 어린 시절 만날 수 있었던 동화 속 세계는 아직도 이 세계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두 세계의 속도가 달라 두 세계가 우연히 만나는 찰나의 순간에만 우리는 동화 속 환상을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다. 동화를 불러올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 때는 3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날. 달리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나는 바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저 열심히 합시다. 미안하다. 시험 공부해야 돼. 빠르게 지나가는 지하철 밖 풍경처럼 지나온 내 삶도 빨라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빠르게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레이스를 빠르게 달리고 있다.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덮고 그 끊임없는 레이스에서 잠시 벗어나기로 했다.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and the feels that once controlled me can't get to me at all.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m free. Let it go, let it go. I am one with the wind and sky. Let it go, let it go. You'll never see me cry. Here I stand, and here I stay. Let the storm rage on. My power floats to the air into the ground. My soul is spiraling in frozen fractals all around. And when the crystallizes like an ice
내가 이 기분을 또 언제 느껴봤었지? 낯익은 느낌. 잠시나마 나를 억누르던 것들에서 해방된 것 같은 기분. 일상에서 만난 동화 같은 순간. 그 덕분인지 내가 늘 걷던 그 길이 조금은 새롭게 느껴졌다. 이상한 하루. 가장 중요한 전공시험 날인데 난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여유롭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의 강의실, 똑같은 풍경.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무언가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상한 하루다. 자, 책상에 있는 거 다 넣으세요. 자, 좀 넘겨줄래?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전공을 살려서 기사문 하나를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느라 기계처럼 공부만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4.5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많던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참 슬프더라. 오늘이 마지막 미소 시간. 기왕이면 너희들이 똑똑하면서도 빛이 나는 사람이면 좋겠어. 마지막 숙제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 무엇인지 답을 내려봐. 학교 다녀올게요. 어릴 적 우리 집엔 인형이 많았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은 분홍 토끼 인형이었다. 나는 그 인형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난 집에 돌아와 가방을 놓기 전 그 토끼 인형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꼭 안아주었다. 엄마는 그런 내게 항상 동화를 읽어주셨고 난 동화 속의 살아있는 인형처럼 내 인형들도 내가 자는 동안 살아 움직이는 내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인형이 뜯어지면 엄마에게 인형이 아프다며 가져갔고 엄마는 그런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인형 친구들을 아껴주라고 덧붙이곤 했다. 2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그날이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난 지금도 여전히 빨간색이 가장 싫다. 파편처럼 남아있는 기억. 내 기억 속의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눈부셨고 그래서 우리 집 대문에 진 그늘도 유난히 어두웠다. 집 안에 들어서자 빨간 종이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난 직감적으로 이 빨간 종이들이 나쁜 것임을 알았다. 날카로운 소리. 닫힌 문 너머로 들리던 엄마 아빠의 날카로운 소리와 집안을 덮어놓은 붉은 물결은 트라우마 같은 것으로 남았다. 산타를 믿지 않게 되고 살아있다 여기던 그 토끼 인형을 죽여버린 건 사실 그 이후의 일이었다. 그 후 우리 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고 이사 가기 전 많은 물건들을 버려야 했다. 버릴 물건들을 고를 때 당연히 쓸모없는 것들부터 고르게 되고 그래서 엄마는 인형들을 가장 먼저 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어린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내게 동화라는 환상을 읽어주던 엄마가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자 가장 먼저 버린 것은 그 환상이었다. 나는 그때 사람들이 힘들 때 가장 쉽게 놓아버리는 것은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만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순수함으로 반짝였던 유년 시절의 모습도 자신있게 적던 순수한 꿈들도 모두 기억 저편으로 잊혀졌다. 나는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둔 평범한 고등학생.
그나마 좋아하던 것은 맞고 틀림이 없던, 끊임없이 평가받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림 그리던 순간, 미술 수업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미술 시간이다. 미술이 대학 입시에 필요하지 않다는 학교의 판단으로.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 뭐가 남을까? 안녕. 안녕하세요. 나 이제 그만 떠들고 주목. 다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네. 들었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미술 시간이야. 선생님은 똑똑한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고 좋아. 그런데 기왕이면 너희들이 똑똑하면서도 빛이 나는 사람이면 좋겠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진다는 게 그게 참 슬프더라. 선생님이 너희한테 내주는 마지막 숙제야. 너희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찾아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무엇인지 너희 나름의 결론을 내려봐. 제출 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검사할 시간도 없어 이것들아. 그러니까 이 숙제는 검사 안 맡아도 된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분명 제대로 된 답을 찾은 녀석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 마음이지만 선생님은 꼭 해보는 걸 추천할게. 거의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방청객 리액션만 배운 것 같은데. 야 대학 잘 가 이것들아. 오늘 수업 끝! 나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잔잔한 전율이 돋는다. 나는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할 것 같다는 직감으로, 설렘으로 꼭 그 숙제를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일까? 엄마가 인형을 모두 버린 다음 날, 나는 동네방네 쓰레기통을 돌아다니며 인형들을, 내 친구들을 찾았고 내가 가장 아끼던 그 토끼 인형만 겨우 찾을 수 있었다. 하늘이 노을로 오색빛으로 물들었을 때서야 나는 집에 돌아갔다. 한 손엔 토끼 인형을 질질 끌고 울며 돌아온 나를 본 엄마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표정을 지었다. 그건 아마 내가 평생 동안 본 엄마의 가장 슬픈 얼굴이었다. 하지만 토끼 인형을 그 작은 집에 앉히던 순간 나는 집에서 짐처럼 느껴지는 인형을 보고 깨닫고 말았다. 더 이상 그 인형은 내가 사랑하던 살아있는 내 친구가 아니었던 걸. 왜냐면 그건 어딘가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인형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는 물건일 뿐이었으니까. 만약 동화가 사실이라 인형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 엄마가 인형을 가장 먼저 버리진 않았을 테니까. 가장 빛났던 순간을 찾기 위해 집에 돌아와 방을 뒤지다 유년 시절의 내 상처처럼 배가 트어진 상처가 난 오랜 옛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 인형을 바라보던 내 시선, 아팠지만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 인형에서 나던 오랜 향기, 어린 시절 동화 속 세상을 믿고 작은 일상에 행복해하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났을 것이란 걸. 가장 빛나는 순간에 대한 답은 찾았다. 나는 그날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게 뭔지 그 마지막 답을 찾기 위해 미술실에 들락날락했다. 미술 수업이 없어져 미술실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미술실을 내 아지트로 꾸미기 시작했다. 답답할 때 그곳에서 마지막 문제의 답을 고민하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참 자유로웠다. 시간이 흐르고 수능날이 다가왔다. 목적 없이 흐르다 보니 닿아있던 큰 시험에 나는 심란한 마음으로 다시 미술실을 찾았다. 그때까지 나는 빛나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지 못했었다. 저 달을 봐 멋지지 않아. 이곳은 나만의 비밀 공간, 유일한 나의 쉼터, 나만의 시간. 내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저 공부만 중요했지. 나 이번 시험 점수 올랐다? 하지만 난 다른
왔어. 거기서 만난 소중한 인형, 조건 없이 날 사랑해주는 너. 너와 내가 걱정 없이 온종일 함께 했던 그때에 난 빛나는 사람이었을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뭘까? 찾게 되면 볼 수 없던 걸 보게 될까? 알아낼 거야, 알게 될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답을 찾아 돌아올 거야.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 보기 좋은 삶을 살아왔지. 하지만 이젠 나를 찾아갈 거야. 남이 바라는 내가 아닌 진짜 내가 바라는 그거.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되고 싶어. 그렇게 난 수능이 끝날 때까지 그 마지막 문제의 답을 찾지 못했었다. 언젠가 답을 찾아서 다시 올게. 몇 년 동안 잊고 있던 그때 그 기억이 끝내 풀지 못하고 떠났던 그 마지막 문제가 떠올랐다.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에 맞추기 위해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길을 수록하기보다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이 아니라 인생의 만족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세요. 답을 채우지 못해 비우고 떠났던 캔버스. 선생님 말씀대로 대학은 잘 왔는데 전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던 그 말씀의 속뜻을 제가 그때 깨달았다면, 제가 반짝거리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답을 더 빨리 깨달았다면 전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 늦지 않았겠죠? 그대로네. 언제나 풀리지 않았던 인생 중 가장 빛나는 순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 답 찾아서
see the light. 나는 빛을 보았다. 내가 그토록 찾던 그 빛은 밖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었단 걸.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란 걸 긴 여정 끝에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순수하게 동화를 믿어 빛났던 것처럼 순수하게 꿈을 믿어 빛나고자 결심한 후로 그렇게 나는 새로운 동화를 써내려 간다. 옛날에 못생긴 호박밭을 가꾸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주변에는 예쁜 사과나무를 가꾸는 소녀도 있었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는 소년도 있었어요. 드디어 SBC 아나운서 공채 합격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최준호 합격 후 드디어 고대하던 워크숍에 왔습니다. 샘성 임직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진짜 멋지게들 산다. 나는 좋아하는 걸 찾기까지도 어려웠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꿈을 정하고 달려가지? 다들 자기 멋진 재능 살려 경험 살려 가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꿈을 꾸는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영화 쪽 일은 한 게 없네요. 아니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단편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상 받았어요? 아니요. 그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페요. 평범하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해서 영어가 유창하다든가 아님 정말 독특한 데에서 일하면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감각을 키웠다던가 그런 경험 없죠? 네. 보진 않았는데 자기 영화 되게 평범할 것 같아. 살아온 게 평범한 것 같거든요. 우리 영화 연출부에서는 통통 튀는 센스를 원하는데 보아하니 이렇다 할 경험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할 게 없네요. 특별할 게 없었다.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가꿔왔던 것이 그저 평범하고 못생긴 호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소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녀가 왜 누군가처럼 예쁘고 특별한 작물이 아니라 호박밭을 가꿔야 했는지, 소녀의 삶, 여건, 이야기, 그런 것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소녀가 그동안 호박을 키워왔고 그건 사람들 눈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알바를 하고 싶어서 뽑기 싫으면 싫어요 하면 될 것이지 왜 남의 기를 죽이고 그래.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다 부질없다고. A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kes.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kes when you're fast asleep. In dreams you will lose your heartaches. Whatever you wish for, you keep. Have faith in your dreams, and someday your rainbow will come smiling through. No matter how your heart is grieving, if you keep on believing, the dream that you wish will come true. 매일 꿈속을 걸으며 꿈을 꾸었지. 꿈은 원하는 모든 걸 마법처럼 이뤄주지. 꿈이 너무 아름다워 깨어나기 두려울 때 언제나 아침 해가 뜨고 해피엔딩이 되듯 내 꿈 이루어질 걸 알아. 하지만 소녀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어떻게 소녀를 색칠하려 하든 소녀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 덕분에 소녀가 가꿔온 평범하고 못생긴 호박은 멋진 호박마차가 되어 소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하게 동화를 믿었던 것처럼 꿈도 순수하게 믿고 간절히 바라다 보면 언젠간 닿아 있을 거야. 내 삶에 동화가 있다면 동화는 언제나 해피엔딩이니까. A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kes when 또다시 꾼 같은 꿈. 동화를 만난 그날 밤 이후 나는 계속 같은 꿈을 꾼다. 그때 나의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준 해답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특별하지 않을지 몰라.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이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빛나는 사람. 동화의 단순하고 명쾌한 교훈이 어쩌면 복잡한 우리 삶에 명쾌한 해답을 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랑도 너무 많은 조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동화처럼 운명처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야, 너 그 사람 소개 받을 거야 말 거야? 난 소개팅은 좀 부담되더라. 야, 너 안 받으면 진짜 후회한다. 학벌이며 집안이며 이런 사람이 또 없다니까. 아씨, 내가 받고 싶구만. 너 남자친구한테 이른다? 됐고, 너 맨날 말하는 운명 그런 거 기다리다 괜찮은 사람 다 누가 채간다. 젊었을 때 많이 만나봐야지. 내가 될 때까지 소개시켜 줄게. 진짜 그럴까? 제가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러스쿨을 졸업했거든요. 사실 뭐 법에 큰 흥미가 있는 건 아닌데 부모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시켰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머리가 따라준 덕에
전 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독일에 유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아, 혹시 독일어로 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릴리크, L-Y-R-I-K. 그 어원은 리라에서 왔죠. 즉 이제 이 서정시라는 게 그 그리스의 사람들이 리라를 치면서 시인들이 리라에 맞춰서 시를 읊조렸던 데서 거기서 유래됐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우리 엄마는 제가 결혼을 빨리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파스타는 역시 이태리에서 먹어야 제맛이죠. 어떻게? 저랑 이태리에서 한 입? 운명 같은 거 없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나랑 맞는 사람 얻어 걸리기를 그렇게 기다려야만 되나? 한동안 안 꾸다가 오랜만에 다시 껐다. 오늘은 이번 새로운 드라마 현장의 첫 촬영날. 기분 좋은 아침에 기분 좋은 꿈을 꿨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 맨 처음엔 몰랐지만 동화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 혹시 알까? 내 사랑도 동화처럼 내게 찾아올지 몰라. 아름다운 동화처럼 어느 날 꿈속에서 그댈 만났지. 언젠가는 꿈속처럼 그렇게 내게 와줄 수는 없을까. 누가 믿어줄까? 첫눈에 알아보는 사람. 꿈속의 그처럼 나를 사로잡는 그런 사랑이 있단 걸.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편의 동화로 만들어 볼까?